네, 스틱스2 샤도우 오브 다크니스, 어둠의 그림자란 뜻이죠. 지금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위를 한번 시작하자마자 보면은 줄을 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뒤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야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처음엔 아무래도 조작법에 관한 설명들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조심하면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끝으로 떨어지면 끝에 모서리 잡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안 누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떨어지면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좀 더 안전하게 잡을 수 있겠죠. 요런 줄 같은 거는 떨어질 때 딱 걸리면은 거의 잡게 되니까 크게 조심할 필요 없이 줄 같은 거 있으면은 마구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요런 모서리 잡고 뛰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쌔신 크리드나 페르시아의 왕자 같은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잠입 액션, 그리고 스틱스의 직업 특성상 도둑의 특성, 그리고 약간 판타지가 좀 어우러져서 제가 해봤던 게임 중에는 손에 꼽힐 정도로 재밌었던 게임입니다. 물론 뭐 1편에 비해서 2편이 아주 뛰어나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1편을 워낙 재밌게 했었기 때문에 2편 또한 많이 좀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이템들이 많이 모자라니까 일부러 많이 좀 돌아다니면서 모을 필요가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아이템들은 솔직히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가난하다든가 그런 느낌은 없어요. 오히려 경험치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웬만하면 빨리빨리 진행해 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더 좋습니다. 여기에는 돈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경험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미션을 할 때 빨리 수행하는 거, 그리고 한 번도 안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안 죽이고 진행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스틱스를 할 때 웬만하면 안 걸리고 한 명도 안 죽이는 거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틱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아닐까 싶네요. 솔직히 경비들을 다 죽이고 진행할 것 같으면은 딱히 스틱스를 할 이유가 별로 없죠. 이렇게 진행하다가 가끔씩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버튼 R 누르면은 무슨 비전, 엠버 비전인가? 그걸로 바뀌는데, 그러면은 좀 길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좀 많이 헤매고 있는 상황이죠. 현상수배의 전단을 찢는 방법은 아까 잡았던 줄을 타고 제일 위까지 올라간 다음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제가 그걸 지금 발견을 못했죠. 처음에 할 때는 저걸 몰라서 끝까지 거의 진행했다가 수배 전단 때문에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그러면 러닝 타임도 길어지고 하니까 웬만하면 진행하는 상황에서
수배 전단 걸리는 거는 웬만하면 다 모아서 찢어주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제 찾았죠? 네, 이렇게 위로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전단을 찢을 수 있습니다. 스틱스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른 길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옆길로 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얍삽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게임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스틱스를 많이 좋아하고요. 이쪽으로는 스틱스는 가는 길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갈래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경비들을 다 죽이고 진행해도 사실 크게 무방해요. 게임 클리어하는 데는. 저는 단지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그걸 추천하지 않을 뿐이지 게임 클리어하는 데는 아마 크게 이상 없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1번을 누르면 그분이 나오십니다. 그분이라면 뭐 분신 같은 존재? 스틱스의 특이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분신 고블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신 고블린은 잡혀도 알람으로 처리가 안 되고요. 그리고 죽어도 사실 무방하죠. 스틱스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1번 눌러서 그분을 만들고 다시 1번 누르면 그분을 조정하고, 그냥 있는 상태로 그 상태에서 다시 1번 누르면 다시 스틱스를 조정하고, 그래서 1번을 누르면서 계속 본체랑 자기 분신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본체가 가는 것보다 분신을 보내는 게 시간이 더 빠르고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더 낫다고 판단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부분에서 한 5-6번은 죽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화살이 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있는 게 좀 더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니까 웬만하면 화살 하나 만들고 바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하기는 처음부터 화살 필요할 일은 별로 없는데요. 게임 진행하다 보니까 화살이 좀 중요하더라고. 저쪽 반대편에서 대화하는 게 들리고, 대화할 때는 사실 주위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잘 눈치를 못 채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옆에 거를 챙기거나 옆을 돌아서 가는 게 가능합니다. 왜 사람은 대화할 때 주위에 벌어지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 약간 둔감한 게 있잖아요. 이 게임에서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런 과일이나 물 같은 것에, 물인지 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독을 탈 수 있거든요. 근데 독을 타게 되면은 경비병이 결국은 죽이는 거기 때문에 죽이는 쪽으로 해서 게임을 진행하면은 쉽기는 한데 재미가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미션을 한 명도 안 죽이고 가는 쪽으로 웬만하면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스틱스는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게 더 재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게임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비병 몇 명 정도는 죽이고 진행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참고로 R을 눌러서 엠버 비전으로 보면은 경비병 앞에 하얀 선이 나오죠. 그게 이제 시선 처리인데, 그 시선에 걸리게 되면은 스틱스가 걸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알람이 울리고.
그러니까 그 시선 앞에 안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런 난간 같은 거 보면은 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도 보일 것 같지만 컴퓨터상으로는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지나다니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거의 C를 눌러서 거의 웅크려서 살살 다니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달리는 상태고 한번 C를 누르면 저렇게 살살 다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가 되고, 거기서도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은 거의 발소리도 안 날 정도로 다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목표가 위층에 나와 있죠. 층을 한 칸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쪽 문은 안 열리니까 저쪽으로 돌아서 가려고 하지만 저쪽에 보면 경비병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위험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다시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서 전체적인 느낌은, 게임의 느낌은 숨바꼭질 느낌? 참고로 중간중간에 F5번을 누르면 퀵 세이브가 되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가 싫으니까, 물론 중요한 목표물을 찾을 때마다 세이브는 한 번씩 되는데, 그래도 불안하다 싶을 때는 한 번씩 F5번 눌러서 퀵세이브 시켜주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중간중간에 다시 시작해야 되면 그것도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요렇게 떨어지려는 요런 옆에 드럼통 같은 거를 발로 차게 되면은 독가스 탄이 터지는데요. 결과적으로 경비가 죽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웬만하면 경비를 안 죽이고 가는 방향으로 공략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런 독가스탄 같은 거는 쓸 일이 없죠. 여기서 이제 메인 목표입니다. 경비들의 월급, 그러니까 돈통을 훔쳐오는 건데요. 세 가지 돈통을 훔쳐오는 건데 첫 미션이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스틱스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이 조금 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스틱스 1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스틱스 2를 한번 해보고 지금 공략을 진행하는 거라서 좀 더 과감하게 좀 움직일 수 있죠. 지금 자세가 조금 애매하죠? 남자를 이렇게 밑에서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아이템 챙기는 것도 경비병 옆에 있어도 과감하게, 시선에만 들키지 않으면 사실 옆에 있어도 크게 무방합니다. 참고로 이런 드럼통이나 자물쇠 달린 상자 같은 데 들어가면은 거의 들킬 확률이 없죠. 들키는 건 이제 경비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빨간색을 쉽게 말해서 빡쳤을 때, 그럴 때만 들키지, 평상시에는 저렇게 들어가면은 거의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돈통 찾는 게 최대한 가까운 돈통이 위층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걸로 최대한 보고 같은 층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층 더 올라가야 되는데 수배 전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한번 수배 전단 찍고 올라가야 되죠.
저기 탁자 위에 수배 전단 보이네요. Nothing to report. 참고로 이런 탁자 밑에 들어가면 탁자 밑에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주위에 저런 파란 물건, 의자라든가 이런 물건 건드리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주의를 끌게 돼요. 그리고 의자 같은 거 한번 치게 되면 그쵸, 소리가 나죠. 그럼 경비병들이 주의를 끌게 되죠. 무슨 일인가 하고, 물론 저걸 이용해서 쓸 수도 있죠. What's that noise? 반대로 경비병들을 저쪽으로 주의를 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정도 테크닉을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렇게 경비병이 주의가 올라가면 웬만하면 숨는 쪽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Maybe it was nothing after all. 그렇게 해서 경비병 뒤쪽으로, 아니면 머리 위라든가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 곳 쪽으로. 여기 또 돈통 하나 있죠. 여기서 보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열쇠가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옆방으로 들어가서, 옆방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문을 딸 수 있는 만능 열쇠 같은 게 있거든요. Saboteurs, handy buddy. 사실 만능 열쇠 같은 게 전에도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경비병을 죽이고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기가 또 바로 옆에 있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여차여차해서 겸사겸사해서 이쪽으로 진행하는데, 저는 스틱스를 할 때 웬만하면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샛길이나 이런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죠. 만약에 이런데 창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안에 얘가 약간 주의를 끄는데 얘는 좀 무디네요. 얘가 일단 수배 전단 한번 찍고 돈통 한번 챙기고, 그 다음에는 타이밍상 한번 뒤돌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번 숨고, 안 숨어도 들킬 일은 없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옆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도 사실 경비 눈에는 보이지는 않으니까. 아, 이 자세 마음에 안 들어. 이 자세 마음에 안 들어. 경비병이 여자라면 괜찮을까? 일단 목표 한번 확인하고, 돈통은 하나 더 따면 되는데 수배 전단이 하나 남았죠. 지금 수배 전단 하나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조금 불안합니다. 돈통은 멀리서도 이제 목표가 딱 뚜렷하게 보이는데 수배 전단은 근처에 가야 보이니까, 부가 목표는 저렇게 근처로 가야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나가는 길목 사이에 있기 때문에 뜨면은 웬만하면 바로바로 얻거나 없애거나 해서 목표 이루고 가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더 편하더라고요. 물론 부가 목표니까 사실 안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 시간 생각하면은 경험치도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첫 번째 미션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사실. 이제 저기 정면에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배 전단 하나만 빼놓고는 다 목표를 다 채웠죠.
근데 저 문을 열게 되면 저 앞에 졸고 있는 애가 깨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해보고 문을 열고 경비의 시선을 피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템 한번 챙겨주고 가는 것도 괜찮죠. 근데 요런 아이템 챙기는 게 전체적으로 시간 생각하면은 경험치에는 별로 도움은 안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가 아니면 경비를 꼭 죽여야 되겠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요런 새길이 있으면은 사실 저 경비 깨우지 않고도 가도 되니까 더 편할 텐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새길이 없죠. 물론 이거 보시는 분 중에는 새길을 찾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스틱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루트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법이 꼭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저도 공략 진행하면서 실제로 죽기도 많이 죽고 실수도 많이 해요. 이 미션 진행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30분 정도 걸렸을 거야, 아마. 근데 아마 가장 효율적인 루트로 진행한다 그러고 연습해서 하면은 한 18분? 15분은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한 17분, 16분까지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만 깨봤던 거기 때문에 진행하다 보면 약간 뭐 시간이 걸리거나 돌아갈 수 있는 거, What? Didn't he restock just a few weeks ago? 요렇게 가다 보면 수배전단, 마지막 수배전단이 여기 있네요. 이거 찍고 Maybe he's come to see the talking goblin. 아이템 챙기고, 아 저기도 경비가 있었네. 요렇게 하면 공략이 완성이 되죠. 전체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30분은 더 걸릴 거예요. 아마 한 40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션 컴플릿 했고 사이드 퀘스트 수배 전단 찍는 거죠. 8개 다 완성했고 타임은 얼추 22분 나오네요. 그리고 섀도우, 그러니까 알람이 한 번도 안 울렸다고,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신은 그 경비병을 한 명도 안 죽이고 진행했다는 거. 그리고 제일 밑에 토큰 콜렉티드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아이템 토큰을 다 모았느냐 못 모았느냐인데, 사실 저는 스틱스 하면서 이거 다 모으려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다 모으려고 그러면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거는 약간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이만해서 스틱스 2 샤즈 오브 다크니스, 어둠의 그림자란 뜻이죠. 미션 1, 미션 1에 다시 1인가? 첫 번째 공략, 미션 1의 첫 번째 공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알이었습니다.